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 개편에 대해서 경제부 배준우 기자와 자세한 얘기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선 다주택자 종부세가 상당히 많이 내려가게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서울 마포와 강남, 대전에 집을 한 채씩 총 3채를 보유해 총 공시가격이 37억 원인 경우에 종부세를 따져봤습니다. 지금 기준이면 다주택자 중과가 적용돼서 종부세가 1억 3,200만 원에 달합니다. 네. 그런데 개편안이 통과되면 종부세는 2,1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또한 내년 공시지가가 29억 원으로 추정되는 서울 강남의 아파트 한 채를 가진 경우를 계산해 볼까요? 기존엔 종부세 2,070만 원을 내야 하는데 이번 개편안 기준으론 666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그렇군요. 집 여러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런데 서민들 입장에서는 체감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뭐 똘똘한 한 채 비싼 거 갖고 있는 분들은 좀 모르겠지만 네. 서민들이 체감할 감세 조치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요즘 전세금이 많이 올라서 월세 거래로 전환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죠. 또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에 대해서 세액 공제율을 기존 12%에서 15%로 높입니다. 또한 근로소득자의 식대 비과세 한도를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월 20만 원까지는 식대 명목으로 회사에서 받는 돈은 과세 대상이 안 되는 거죠. 네. 또 문화비 소득 공제에 영화 관람료를 추가해서 연말 정산할 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네. 올해 연말까지 한정으로 대중교통 사용분의 소득 공제율도 2배로 높였습니다. 그런데 국가 채무가 지금 1,000조 원을 넘어섰지 않습니까? 네. 들어오는 세금을 이렇게 깎아주면 그만큼 나라 고가는 비게 되는 거잖아요. 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에 따라서 이 조세 수입 측면에서 약 13조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이는 국세 수입의 3% 수준으로 이 통상적인 국세 증가 규모인 5%보다 낮은 수준인데다 또 내년부터 4년에 걸쳐서 감세가 발생해서 정부는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당장 내년엔 13조 원 중 6조 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해 충분히 견딜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오히려 세제 개편으로 경제가 활성화되니까 장기적으로는 세수 확대로 이어질 거란 설명입니다. 세수 감소가 그냥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소비, 투자 확대에 기한다. 이것은 곧 우리 성장 기반을 확충하는 데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들도 대체로 최근 경기 둔화와 인플레이션을 감안할 때 세제 개편을 통한 경기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는데요. 네. 다만 정부 지출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계획이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종부세도 법인세도 지난 정권에서 다 중점을 둔 정책들인데 민주당에서 쉽게 동의해 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세제 개편에선 문재인 정부에서 높였던 이 법인세 최고세율도 낮추고 이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도 줄이는데요. 민주당은 법인세 개편이 재벌 대기업의 혜택이 집중되는 부자 감세라고 비판하면서 반대 입장을 밝혀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부자 감세라고 비판받았던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재탕하는 것, 소수 재벌 대기업 등의 혜택이 집중되는 법인세 감세 등으로 국가 재정이 축소되는 일은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해선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며 추진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듭니다. 기업의 활발한 투자를 위해 과감한 세제 개편이 필요합니다. 법인세 인상은 소탐대실입니다. 경기가 둔화되고 물가는 치솟는데 이 와중에 진짜 국민을 위한 건 뭘지 한번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 배준호 기자와 뉴스 추적했습니다.